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주요 59개 대학 정원 내 수시전형 입학생 고교 유형 분석 콘텐츠의 4편이자 마지막 편으로 11개 교육대학교의 2022학년도 정원 내 수시전형 신입학생의 고교 유형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실제 전국의 초등교육과는 전국의 10개 교육대학교에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까지 총 13곳이 있는데 대학 알림이에서 종합대학교의 학과 단위로까지 출신 고교 유형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와 제주대학교는 제외하고 그래도 초등교육과를 비롯해 여러 사범대학 전공이 존재하는 한국교원대학교까지 묶어 11개 교육대학교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원 내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고교 유형별 총 입학 인원에서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 인원 및 그 변화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교육대학교의 경우 대부분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인원 규모를 큰 폭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세부 전형별 인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변화가 없는 편이고요. 자료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수시 모집에서 등록한 인원은 늘어나고 정시 모집에서 등록한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교육대학교들에서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도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 교육대학교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기에 꾸준히 초등교육과 및 교육 계열을 지망하던 학생들은 수시 모집으로 지원하지만 선택의 폭이 넓은 정시 모집에서는 교육대학교에 등록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시 모집이 등록 인원은 줄어들고 정시 모집이 인원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모집 인원이 변화와 비례하는 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이 인원을 20명 줄인 부산교육대학교 뿐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는 수시 모집 인원 변동이 크게 없는데도 수시 모집이 등록 인원이 줄어들었고 서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스카이를 지원하는 문과 학생들이 교육대학교를 딱히 선호하지 않더라도 서울교육대학교 정도는 괜찮다 하는 생각하에 서울교대도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으로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교육대학교는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몇 안 되는 학교 중 하나였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교육 관련 비교과가 크게 없어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 각 전형별 변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교육대학교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부분의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23학년도에도 각 교육대학교는 최대한 정시 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을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2023학년도 또한 수시 모집에서 등록하는 인원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팀장이 각 교육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 내 수시 전형의 연도별 변화를 비율과 함께 나타낸 자료입니다. 비율이란 특정 교육대학교의 수시 모집으로 입학한 전체 인원 중 각 고교 유형 출신의 입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가장 위에 있는 한국교원대학교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2022학년도 수시 모집 등록 인원 325명 중 292명이 일반고에 해당하여 등록자들 전체에서 약 89.85%가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변화 행위 비율은 2022학년도의 비율에서 2021학년도의 비율을 뺀 것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1개 교육대학교의 2022학년도 정원 내 수시 전형 신입학생이 고교 유형을 분석해보려 하는데 첫 번째는 11개 교육대학교의 2022학년도 정원 내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신입생 고교 유형 자료입니다. 메이저 리서치의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주류 고등학교와 비주류 고등학교를 구분하여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에서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초록색으로 표시한 칸은 두 학교 중 각 고교 유형에 해당하는 신입생 인원이 더 많은 학교입니다. 대부분의 교육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고는 하므로 선발 규모 자체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통해 1단계는 교과 100%로 2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90%에 면접 10%로 현역 고3 학생들만을 선발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에 신설된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청남 지역인재 특별 전형은 교과 90%에 봉사 5%, 출결 5%로 충청권 고등학교의 학생을 모집한다는 세부적인 차이점은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각종 사범대학 전공 등이 모두 존재하여 초등교육과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이 얼마나 합격했는지 해당 자료만을 통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해보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7명이고 그중 실제 등록한 학생은 6명으로 해당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 출신인지 자유형 사립고 출신인지는 몰라도 초등교육과 중 손에 꼽는 선호도를 자랑하는 데다 한국교원대학교의 전공 중에서도 인기 전공인 초등교육과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 합격한 학생은 모두 등록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의 연도별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우선 공주교육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서도 2021학년도까지는 학생부 교과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을 운영하다 2022학년도부터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인원이 줄어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 팀장도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렇게 검정고시 합격자가 많았는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은 검정고시 성적을 등급 점수로 환산해 평가하고는 하는데 보통 2등급부터 시작해 만점을 받아도 2등급인 경우가 많았다면 공주교육대학교에서는 성적을 등급으로 환산하지 않고 검정고시 시험 과목이 총점을 바로 활용해 수식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유리해진 측면이
측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22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사라지게 되었으니 그러했다는 점만 가볍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 문과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써봤다가 다른 학교로 이탈한다는 것 외에도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인원이 10명 줄어들었다는 영향으로 인해 일반 고등학교 출신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1단계는 교과 100%로 2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에 면접 20%를 평가하며 면접이 10% 늘어났지만 전형의 모집 인원은 그대로이기에 해당 연도에 서울교육대학교에 지원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맞췄는데 다른 대학교로 이탈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가 인원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교육대학교 수시 모집이 전부라고 봐도 되는 정원 내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의 2022학년도 신입생 고교 유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고교 유형별로 최다 인원이 등록한 학교의 인원의 연초록색을, 최다 비율을 기록한 학교의 인원에는 연주황색을 칠해두었습니다. 주류 고등학교에서는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그리고 비주류 고등학교에서는 사실상 교육대학교에 지원 및 등록을 하는 학생이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수치로 인원이 등록한 일반고,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에서 학생들이 많이 등록한 순서대로 학교를 정렬해 보았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에 등록한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316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2022학년도에 교육대학교 중 정원 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 또한 342명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비율 자체는 57%, 43% 정도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교원대학교에 289명의 일반고 학생들이 등록했는데 이 또한 한국교원대는 2022학년도에 정원 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329명을 선발하는 종합대학교여서 그러하고 이 중 초등교육과에 등록한 인원은 많아야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 선발 인원인 64명일 테니 한국교원대학교의 지표는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아쉽게도 학과별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교원대학교에 등록한 외고 국제고 학생들 9명이 초등교육과에 등록했을지, 영어교육과에 등록했을지, 독어, 불어, 중국어 교육과 등에 등록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전형의 연도별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에서 2022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1등급 완화되고 사탐의 과탐 조합을 인정하면서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더 많이 맞추게 되어 일반고등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올해는 별다른 변경사항은 없어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니 한국교원대학교의 인재상에 맞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준비하시고요. 공주교육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다루며 설명드렸듯 학생부 교과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선발하던 80명의 인원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서 정원 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105명에서 205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선발 전형에서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각 학교에서 교육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이 10명까지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이는 사실 큰 영향은 없었을 것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인재 전형이 1단계 선발 배수가 2배수에서 3배수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면접을 본 인원이 등록하지 않아 정시로 2월되는 인원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기에 2023학년도에도 일반 고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고교 유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등록 인원은 늘어날 것입니다. 부산교육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의 인원을 20명 줄이며 자연스레 등록 인원도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고 전주교육대학교 역시 공주교육대학교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 폐지되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올해는 두 학교 모두 전형별 모집 인원이나 전형상의 변화가 없기에 2023학년도에 들어서 고교 유형별 합격 인원 양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교육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전형에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닌데 수시 모집 등록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2022학년도에 청주교육대학교에 대한 수험생들이 선호도가 떨어졌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변화가 없기에 수시 모집이 경쟁률이나 합격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수시 모집의 단계를 폐지하고 서류 100%로 전환하면서 면접을 기피하고 싶은 수험생들이 춘천교육대학교에 많이 지원하고 등록해 일반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교 유형에서 등록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교육대학교 정원 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이 없는 서류 100%의 일괄 합산 전형은 경인교육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춘천교육대학교의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일하니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주요 59개 대학의 정원 내 수시 전형 신입학생 고교 유형 분석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편인 석 소장님이 주요 33개 대학 콘텐츠부터 이 팀장이 11개 교육대학교 콘텐츠까지 각 고교 유형별 등록 인원을 보시며 등록 인원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겪을 입시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교육대학교를 지망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